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그 어떤 수업에서도 교수님에게서도 자존감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공부하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변화시켜가면서 자존감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자존감을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결론 내린 자존감의 핵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자존감의 정의를 아는 순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아를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자아란 감정과 욕구를 말하고요. 존중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감정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즉,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나의 감정과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면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 게 되겠죠. 혹은 친구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참지 말고 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감정과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법은 이 정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나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왜 이렇게 높이는 걸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존중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몰라요. 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모를까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보다는 부모님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는 데만 집중해왔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 친구 혹은 직장 상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해야만 안전하다는 그런 양육 과정을 거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감정 상태는 어때? 이런 질문보다는 넌 이런 거 해야 돼? 넌 저런 거 해야 돼? 이런 말들만 듣고 자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나의 감정과 욕구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두 번째로는 감정과 욕구를 가까스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친구가 이를테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싶고, 이 친구가 되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죠. 우리는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존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냐?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들을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따돌림을 당했다면 그 따돌림의 기억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았을 때 크고 나서도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를 꼭 치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거나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다거나 또 난 괜찮지 않고 넌 괜찮아 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나는 소심하고 잘하는 게 없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만 내리는 것들이 다 비합리적인 신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양육 태도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야? 제가 이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나의 감정과 욕구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를 겪었는데 그게 매우 심각하다면,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데 그게 정말 오래되고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면 이 영상을 끄시고 바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기는 아직 두렵고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 자존감 향상 워크북으로 시작해보세요. 자존감 향상 워크북은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이고요. 자존감 향상에 꼭 필요한 10개의 과제를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 10개의 과제는 제가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 등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만 모았거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팁을 통해서 충분히 혼자서도 셀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과제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흔한 비합리적인 사고인 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 때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향상 워크북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가 있고요. 과제 목록에서 저희가 원하는 과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려는 과제는 늘 자기 탓만 하는 습관 고치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여기에 제목을 누르시면 그 과제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워크시트를 누르면 이 워크시트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과제는 이렇게 따로 제가 체크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A4 용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은 몇 %인가 라는 과제로 가볼게요. 이 과제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면 좋고요. 중요도는 별 4개, 그리고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은 문제의 탓을 자기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긴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면서 이해를 해주곤 하죠.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자기와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건이 정말 안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나라는 요인,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 상대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거지 오직 나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와 진짜 개선을 위한 행동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제 과제는 항상 이렇게 실행을 강조합니다. 항상 뭐든지 나의 멘탈을 바꾸는 데는 이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넘어가 보자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작성 방법은 과거에 이건 모두 내 탓이야 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고 하이 그래프로 원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라서 합당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적으면 됩니다. 예시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5분 정도 늦었는데 이성 친구랑 싸웠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거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파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좀 크게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다 내 잘못 이렇게 하고 미안해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 정말 다 내 탓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내 잘못이 정확히 몇일까, 이성 친구랑 5분 늦어서 싸웠는데 사실 내가 좀 예상을 못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예상 부족, 이게 뭐 이럴 때만 한 30%, 그리고 애인의 짜증 뭐 이런 것들도 한 15%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체증 이게 사실 제일 컸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 그리고 더위 이런 것도 짜증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한 10%, 나머지가 5% 남았죠. 운, 이런 식으로 제 예시를 든 건데, 이렇게 비율을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내 탓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건 같은 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분 정도 늦어서 싸운 사건, 그리고
그래서 진짜 내 잘못은 뭐냐? 내가 늦을지 모르고 여유롭게 나간 행위겠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주말에는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미리 나간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느낀 점은 보통은 이 과제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뭐 교통체증, 운도 좀 안 좋았고 더위 때문에 뭐 상대방이 짜증이 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싸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탓만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과제를 다 작성하고 나서는 이 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팁에서는 정확한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써있고, 반대로 모든 탓이 상황 탓이라거나 남 탓일 수 없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상대,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거다 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가 항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계속 겪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떻게 할까를 실행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과제를 한번 끝까지 해봤고요. 과제는 이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과제에 대한 예시, 끝으로 이제 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제를 하고 난 후에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1월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는 뭐냐면 제 자존감 향상 워크북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구매평을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5명을 뽑아서 카톡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구매 방법은 이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댓글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크몽에서도 제가 올려놨어요. 혹시 크몽 캐시나 어떤 쿠폰 같은 게 있으면 크몽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고 구매평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